자, 이번에 보실 때는 소유권 파트가 되겠습니다. 교재는요 247쪽 되겠습니다. 자, 물권법이요. 강론이 점유권,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 3개 있죠. 3개. 지상, 지역, 전세. 그 다음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칠권, 저당권.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 두 번째 주제인 소유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권을요, 다시요. 이렇게 체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의 체계는요. 5덩어리예요. 카테고리가 크게 5개. 첫째, 소유권의 개념 문제. 두 번째, 소유권의 범위 문제. 이 범위에서 주로 출제되는 대상은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 소유권하고 소유권이 서로 이렇게 인접해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으르렁대고 분쟁을 좀 하거든요. 땅 주인하고 옆 땅 주인하고. 그때 법률이요. 법률이 그 소유권이 인접했을 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법이 정해놓았어요. 그 관계를 무슨 관계? 상린, 서로 이웃해 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이 이웃해 있으면 분쟁이 좀 생기는데 이거는 법이 정한 대로 해라 라고 법률이 정해놓은 관계, 그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해요. 이 부분이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권 문제예요. 나머지 기타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요. 소유권 취득에서는 취득시효라는 타이틀, 이 부분이 출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취득시효. 그리고 기타 있습니다. 부합, 가공, 기타 등등. 근데 압도적으로 취득시효 부분이 출제 비율이 높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소유권을 누가 침범했다. 그러면 달라고 그러죠. 누가? 소유자가. 이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 내 소유물 돌려줘. 점유자가 돌려달라고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유자가 달라고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4조 있어요. 그 다음 5번째가 소유를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하는 거. 소유를 여러 명이 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해요. 소유권이 이렇게 5 카테고리로 되어져 있는데 시험은 보통 2문항 정도를 매년 출제하는데요. 그 2문항을 꼽아라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 하나, 공유 하나, 2문제. 나머지 통행권이나 이 부분이요. 나머지 기타는 기본적인 것만 체킹하는 수준. 이 수준에서 점검해 주시면 끝.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내용을 깊이 전개해 주셔야 될 때는 2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라는 파트하고 공유라는 2파트, 공동소유 2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 출제되는 데가 이 부분, 통행권 이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출제 카테고리를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보실까요? 자, 소유권이 있다. 내가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 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핸드폰에 소유권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을 내가 사용도 하고요.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임대 줘가지고. 차량을 내가 사용도 하고 차량 임대 주면 수익 생기죠. 차 렌트하면 수익 생기잖아요. 그 다음 차를 처분할 수도 있어. 처분. 그래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수익권과 뭐까지요? 처분권까지 다 쥐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민법 211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248페이지 맨 위에 총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게 소유권의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사용수익도 하고 뭐까지요? 처분권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 중에서 소유자가 집을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권자에게 뭐가 가요? 사용수익권이 전세권자에게 넘어가요.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용익물권. 다음 그 집을요. 저당을 잡히면 그 집에 대한 처분권. 처분권을 은행이, 저당 잡은 은행이 쥐고 있죠. 이걸 담보물권. 바로 소유권에서 이렇게 분화돼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에는
사용수익권하고 처분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 소유권을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물권이다. 전면적으로 사용수익권,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전면적인 권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이 248페이지 성질에 있느냐. 성질에 있는 쌍괄호 2번입니다. 전면적 지배권. 참고로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서 유념하실 부분은 3번에 있는 항구성입니다. 항구성의 별 하나. 그럼 소유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언제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기간이 없죠. 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소멸시효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는 계속 내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우측에 볼까요? 소유권의 객체는 그럼 뭘까요? 객체는 물건이죠. 이 물건을 내가 사용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만 되는 겁니다. 밑줄자. 채권 같은 권리의 밑줄 그어볼까요? 소유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18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분양권. 분양권은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분양권은 물건입니까? 권리입니까?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죠. 그래서 소유권은 분양권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인 거죠. 물건. 물건이 아닌 어디예요? 권리에는 소유권은 존재하는 거 불가능하더라. 기출문제 오케이. 분양권이나 입주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권리거든요. 권리. 이거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오케이. 자, 개념 문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더 이상 파고 들어갈 내용도 없어요. 다음, 소유권의 범위 문제입니다. 범위.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 문제죠. 자, 가령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앞으로 땅이요. 내 땅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쳐? 옆으로는요. 이 한 필지 경계까지 여기까지가 미치죠. 이걸 한 필지라고 그러죠. 필지. 여기 한 필지. 1000평 한 필지. 여기 200평 한 필지. 그럼 옆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상하고 지하는 어디까지 미치는 거야? 이 위에는요. 지상으로는 어디까지 미칠까? 내 소유권이.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 지하로는 어디까지 미치는 거야? 내 소유권이. 내 땅 소유권이 지하 어디까지 미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 밑에서 북한에서 땅굴 파고 내려왔어. 내 소유권 침해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땅굴 파고 들어오면. 자, 이게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내 소유권의 범위를 잡을 거냐? 자, 우리 민법 212조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 미칠자. 무한정 미치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미쳐요. 따라서 내 땅이 여기요. 이 땅이 여기. 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다. 공항이.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소리가 너무 굉음이 나서 못 살겠어요. 소리 너무 커. 애가 잠을 못 자. 애가. 그럼 내 소유권에 이 비행기 뜨고 이렇게 착륙하는 것이 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네. 그러면 내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거네. 이거는. 그러면 A가 이 공항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걸 수 있네. 왜? 내 소유권 침범이 된 거니까. 근데 거꾸로요. 공항이 한참 뒤에 있어서 이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지나가.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 위에 점 하나 딱 찍혀 있어. 그때 A가 이 공항을 상대로 손해배상 엮는 거는 안 된다. 왜? 여기까지는 내 소유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거기에 밑줄자. 거기까지만 내 소유권이 지상에도 지하에도 미치더라. 오케이. 그래서 쌍괄호 2번에 보실까요? 쌍괄호 2번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가 문제되는 것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 광물 나와 있어요. 광물. 이 땅 속에 보니까 광물이 있더라. 철광석이 들어있더라. 철광석. 이 소유권, 내 소유권에 미치는 거냐?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별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암석이나 토사. 돌 있죠. 돌은 토지 소유권의 구성 부분이다. 돌은. 그럼 밑에 있는 지하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하수. 이 지하수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밑에.
그 밑쪽에 있는 물하고요. 옆에 있는 빗땅에 있는 물하고 이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여기 끊어져 안 끊어져? 연속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럼 이 물이 내 거라고요. 내 물이야라고 여기를 딱 잘라낼 수 없잖아요. 왜? 물이 이렇게 수평문을 이렇게 안에서 지하에서 흘러갈 터이니까. 그래서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봅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온천수도 지하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객체일 뿐 온천권이라는 관습상 물권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지하수나 돌덩이도 뭘로 본다?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더라. 구성 부분이다 이거다.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독립한 물권, 이 물권을 여기다 인정해 주지 않더라. 만약 온천권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거가 돼, 이 물이 다. 이 물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논리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이 물은 옆에 땅에 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A가 A 땅에 있는 온천수라도 이게 내 거다라고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천권이라는 물권 인정을 안 하는 까닭은 이것 때문이다. 거기 밑줄 하나 그어보실게요. 온천권의 별표, 온천권이라는 관습상 물권, 이거 법적으로 인정 못 받는다는 거야.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상린관계라고 하는 색다른 용어가 나오죠. 상린관계라는 거는 토지하고 토지가 이렇게 인접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특히나 옛날에 보면, 요즘이야 드물지만 옛날에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A 땅, B 땅, 이렇게 C 땅. 여기 다 논입니다. 논이나 밭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A논, B논. 여기 흥부논, 여기 놀부논. 여기가 경계. 여기는 호동이 땅. 호동이 땅부자예요, 땅부자. 이렇게. 이때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그죠? 물은 어디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죠. 이렇게. 근데 너무 가뭄이 심해서 물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때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요. 위에 논주인하고 밑에 논주인, 호동이하고 놀부하고 쌈이 붙기도 합니다. 이거. 왜 흘러가는 물을 위에서 막냐고. 여기서 틀어 막아가지고 여기는 물이 넘치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서 벼보리가 죽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때 이 분쟁을 법으로 풀어나가도록 미리 정해놓았어요. 그 관계가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서로 소유권하고 소유권이 이웃에 있어요. 이웃에. 서로 이웃할 린자입니다. 이웃할 린. 이웃에 있으면 분쟁이 생기는데 그 분쟁을 법이 정한 대로 풀어가. 이 관계가 상린관계. 그런데 이 상린관계가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유권하고 소유권이 인접해 있어. 이때도 이 상린관계는 쓰이고요. 여기에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이요. 전세권하고 전세권이 인접해 있어도 이 상린관계가 쓰여요. 전세권하고 전세권이 있어도. 또는요. 지상권하고 지상권. 지상권하고 지상권이 있어도 상린관계는 똑같이 작동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준용한다고 그래요. 소유권에 있는 상린관계를 어디에도? 전세권에도 준용하더라. 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17에 24에. 그러면 여기다가 흥부가 건물을 세우려고 그래요. 건물을. 그러기 위해서 측량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측량을 하자고 그랬더니 놀부는 측량하기 싫다는 거지. 나 싫어. 돈 없어 나 지금. 그럼 여기 측량비가 들어가죠. 측량비는 돈 어떻게 낼까요? 측량비는 측량할 때 돈 들어간 거 있죠. 이거 어떻게 돈을 낼까요? 하는 문제가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흥부가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지을 때요. 집을 지을 때는 이 담장에서부터 얼마를 후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죠. 이런 문제를 법률이 딱 못을 박아서 정해 놓았어요. 이 관계가 상린관계라는 거예요. 그 조문이 쭉 나열이 됐어요. 이건 조문만 한번 쫙 읽어주시면 돼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판례도 없어요. 그냥 조문만 한번 쫙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심심할 때. 그리고 216조 251페이지에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216조 동그라미 체킹.
뒤로 넘어가 볼까요?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는 별 2개. 이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255페이지요. 255페이지 보면 물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요. 한 번 정도만 조문만 쫙 읽어주시면 되어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5번에 보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나와 있어요. 256페이지에 경계. 자, 볼까요? 어떤 형태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237조. 256페이지에 237조 맨 밑에 5번에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이렇게 둘이요. 흥부하고 놀부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죠.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무슨 비용으로? 공동비용으로. 여기 측량비 문제 생기고요. 담 설치하는 문제 생겨요. 담 설치. 그럼 비용 들어가죠. 이 비용 어떻게 내느냐. 이거 분쟁거리거든요. 그거 법이 정해놓았어요. 담 설치비는 어떻게 내라고요? 공동으로 반씩. 둘이 반반씩 물어 반반씩 싸우지 마. 두 번째,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의 별표. 측량비용은 땅 면적이 많은 사람이 많이 물어. 면적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 여기가 1000평, 여기가 500평. 그럼 2대1로. 2대1로 물어요. 면적에 비례하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24의 기출문제.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다. 절반이다. 절반이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측량비용은 절반이다. 노노노노. 면적 비율이다. 그런데 3항에 보니 전 2항의 규정은 전 2항은 뭘 뜻할까요? 전항 그럼 뭘까요? 전항 그러면 2항이죠. 전 2항은 어느 걸 말해요? 둘 다. 1항, 2항 모두를 말할 때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별 3개. 저 제주도 갔더니 아니야. 절반씩 아니야. 제주도 관습대로 한다. 관습대로. 거기에 별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권법은요. 법정주의 원리에 의해서 법이 정해놓은 대로 흘러가야 되죠. 그런데 측량비라든가 담설치비 이런 것들은 법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관습대로 흘러가도 된다는 거예요. 관습이 뭐보다요? 법률 규정보다. 민법 규정보다 이게 세다는 거죠. 우선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가령 연예인 같은 경우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요. 담을 높이 세우죠. 그때 돈 들어가요. 여기다가. 흥부가 여기다 담을 해요. 나 담 높게 쌓을 거야. 담 높게. 담 높이 설치할 거야. 여기 못 들어오게. 사람 못 들어오게 이렇게요. 이 비용 들어가는 거 누가 내느냐. 이 문제가 또 문제거리죠. 238조.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입니다.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원래 보통 담 설치비는 반반인데 이렇게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특수담을 설치할 때 특수담 설치는 내 돈으로 한다. 내 돈으로. 연예인 같은 경우. 오케이. 보통 담은 절반. 특수담은 필요한 놈이 지 돈으로.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의 별표. 다음 239조. 경기에 설치된 경계표 담의 별표 담. 국어가 뭐예요? 국어. 또랑. 또랑은 상린자의 공유로 한다. 그럼 여기는 담은 누구 거냐? 담은 누구 거? 흥부하고 놀부 두 사람 거. 왜? 공동으로 설치했잖아.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에 단독 비용 설치, 밑줄이야. 단독 비용으로 설치한 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누구 거예요? 개인 소유다. 개인 소유. 그럼 담 설치를 흥부하고 놀부하고 둘이 설치하면 이 담은 누구 거? 두 사람 거 공유. 두 번째, 우리 유치원 지을 때 옆에 주인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냥 담 설치비 다 했어요. 다 돈 들여가지고 담 설치했어요. 이렇게요. 한 700 들어갔어요. 이렇게 기르니까. 그럼 담 설치비를 저희가 부담했으니까 이 담은 누구 거? 개인 거, 자기 거. 다음 240조 6번이요. 경계를 넘은 수지 목권에 관한 상린관계. 240조. 가끔 보면 이 나무를 여기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호두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크게 자라면 가지가 막 무성하죠. 이 가지가.
가지가 옆집을 이렇게 놀분의 집을 넘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또 분쟁거리가 돼요. 그늘지거든 그늘이. 그때 문제가 240조예요. 인접지,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가지의 별표. 그럼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잘라달라고 해요. 잘라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흥분의 이 호두나무가 놀분의 담장을 넘어가면 놀분 어떻게 해? 이거 잘라주셔. 야 흥분 이거 잘라줘. 할 수 있다고. 잘라달라고. 야 이마 잘라줘. 그랬더니 흥부가 대꾸가 없어. 대꾸가. 그럼 이항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그 가지를 자를 수 있다. 자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잘라달라고 먼저 청구할 것. 그런데 사망.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 뿌리의 별표 할까요? 임의로 잘라버리면 돼요. 그럼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는 잘라줘 라고 청구 절차 먼저 들어가야 된다. 전제 조건으로 한 단계. 과정을 밟아야죠. 잘라줘. 가지는. 그래도 안 잘라주면 얘가 쳐내면 돼요. 쳐내면. 따라서 그냥 쳐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재물 손괴네. 손괴. 남의 나무를 쳐낸 거니까 손괴지. 따라서 가지를 쳐낼 때는 어떻게 한다? 잘라주세요라고 청구 먼저 한다. 오케이. 근데 뿌리는 어떻게 해? 뿌리는 안 보이는 거는 그냥 쳐내면 된다. 오케이.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17회 기출문제. 그 다음 8번 볼게요. 7번은 여러분이 각자 보시고 8번 242조. 건물을 축조할 때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는 경계로부터 후퇴를 해야죠. 일정 거리를.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별표. 경계로부터 얼마를? 반미터. 경계로부터 반미터 할 때 경계는 어디냐면 여기가 흥부, 여긴 놀부 땅. 이때 여기서 경계로부터 얼마를 띄우래요? 반미터를 거리를 띄우래요. 거리를. 경계로부터 반미터 그럴 때 경계할 때 경계가 어디냐? 여기. 처마 밑인 거예요. 여기는 이 벽인 거예요. 벽체인 거예요. 이 문제가 또 걸리죠. 이거 가지고 또 싸웠다는 거지. 대법원까지요.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선언하기를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반미터라는 거지. 그럼 어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여기서 반미터다. 반미터. 가장 돌출된 가장자리. 가장 돌출된 가장자리로부터 얼마? 반미터를 띄우셔요. 이런 뜻. 그래서 처마는 짧게 하는 거야. 짧게. 왜? 거리가 뒤로 많이 후퇴되거든. 처마가 길으면. 왜? 가장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반미터를 띄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반미터 위에다 써주시면 되죠. 어디부터 반미터? 가장 돌출된 부분. 거기를 기점으로 반미터다. 그 다음 2항이요. 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청구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해달라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했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 건물 완성된 뒤에 별표. 기출문제. 17회 28회. 손해배상만 엮어요. 손해배상만. 무슨 뜻? 지으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이 흥부 녀석이 어떻게 했다고 이거? 30cm밖에 안 띄웠다는 거지. 야, 제발 이거 제발. 50cm 안 되거든? 30cm잖아. 여기다 건물 지었어 이렇게. 단독주택을. 이거 50cm 안 되거든? 그래서 놀부가 이걸 어떻게 하기로? 철거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철거가 되냐 이거지. 철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 20cm 때문에 건물 때려 부수라고 이거 10층짜리를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만들었어요. 건물이 완성되면 완성됐어. 그러면 철거 작업은 안 돼. 그때는 손해배상으로 끝이야. 손해배상. 이런 뜻이에요. 왜? 이미 지어진 건물을 20cm 때문에 때려 부수는 거야. 이거는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이 뭐 했을 때? 완성되었을 때는 어디로 진행하는 거 안 된다? 철거로 진행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뭐만 돼요? 손해배상만 되어요. 여기 기출문제. 그럼 기초공사만 했다면 여기 기초공사만 했다면 여기서 예, 그거 다 철거 작업 할 수 있어요. 242조의 문제. 나머지 243조, 44조 한번 졸릴 때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린관계는 법조문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나열이. 그리고 229조 한번 볼까요? 256페이지. 256페이지. 바로 옆장에 229조 맨 위에 보면 수류 변경이라는 조문이 있죠.
229조의 수류 변경의 문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게. 여기 흥분해 놓은, 여기 놀분해 놓은. 이렇게 뭐 선이 사실은 경계가 이렇게 딱 직선은 없어요. 구불구불하죠. 농지 정리를 안 한 땅은 더더욱 이렇죠. 이렇게 산골에 가면 이때 물이요. 예, 물이. 물고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쪽에 있는 물고는 흥부 입장에서는 누구 땅에 있어요? 이 물고가 내 땅에 있나? 내 땅에 물이 흘러가네. 수류가. 근데 여기가 꼭 여름만 되면 범나물에서 둑이 터져버려 여기가. 너무 성가셔. 힘들어 농사짓기. 그리고 이 수로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옮기고 싶어.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이때 옮길 때 얘 놀부한테 허락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수로가 내 논에 있는 거니까 내 논에 있는 수로를 옮기는 거는 내 맘이야, 내 맘. 반대로 이쪽에 있는 수로는 누구 땅에 있는 거? 놀부 땅에 있는 수로죠. 여기도 엄청 범람해서 터져. 여기가 이 둑이. 그걸 흥부가 일로 옮기는 거는 내 땅이 아니라 놀부 땅에 있는 수로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맘대로 수로를 못 받고. 오케이, 정리 끝. 그럼 이 수로가 누구 땅이면 내 땅에 있는 거. 내 땅에 처박혀 있는 수로는 내 맘대로 뭐 할 수 있다? 수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걸 수류 변경권이라고 그래요. 수로 옮겨 못 옮겨 변경도 돼. 변경도. 근데 여기는 누구 땅? 남의 땅에 있는 거래. 남의 땅. 남의 땅에 있는 수로는 변경해요? 안 되지. 누구 맘대로 변경해? 남의 논인데 남의 논에 있는 수로를 네가 흥부 네가 어떻게 변경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이냐 남의 땅이냐 이거에 의해서 변경 안 되고 변경되고가 정리가 되더라. 229조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1항 국어가 또랑이에요.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누구 땅? 타인 소유의 밑줄자. 그러면 수로나 수류폭을 변경해요? 변경 못하지. 남의 땅인데. 남의 논을 네가 왜 변경해? 반대로 2항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뜻은 누구 땅? 내 논이면 변경할 수 있지. 근데 3항이요.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관습. 제주도 관습이 있으면 관습대로 가. 오케이. 자, 이렇게 상린관계가 조문으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상린관계는 바로 252페이지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고찰입니다. 주위 토지를 통행한다. 이 뜻은 통로로 쓴다는 거죠. 통로로.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통행할 권리가. A가 땅 소유자, 저 강원도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택지를 조성을 해서 이걸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해요. 이렇게 한 300평씩 쪼개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러려니까 여기 길이 있어야 되죠. 길이. 그래서 길을 이만큼 내줬어요. 길을 이렇게 내놓고 여기를 이렇게 택지를 쪼개서 택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양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B한테, C한테, D한테, E한테. 이 길은 누구 거냐면 A 땅입니다. A 땅. 원래는 다 전부 자기 거였는데 이렇게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분양을 한 거죠. 그리고는 B는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C도 전원주택을 짓고 D도 전원주택을 짓고 E도 전원주택을 짓고 이렇게 택지 분양받아서 건물 짓고 살고 있는 중. 이때 이 길을 얘하고 분쟁이 좀 생겨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 됐어요. 서로. 그래서 A가 여기를 막아버릴 수 있냐고. 여기 막아버린다고. 너 댕기지 말어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를 막아서 다른 데로 이쪽을 진입할 수 없다면 이쪽이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다. 버스 정류장. 정류장에서 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밟고요. 밟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딱 막아버리게 되면 이만큼을. 얘가 더 이상 진입할 길이 더 이상 없더라. 진입로가 더 이상 봉쇄돼도 길이 없더라. 이런 상황이면 얘는 갈 수 없죠, 여기를. 그럴 때 여기를 틀어 막아버리는 거. 진입로를 틀어 막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이 사람에게 여기를 통행할 권리가 219조에 의해서 보장이 되더라 이거죠. 이 권리를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통행권은 언제 발생되느냐? 그 요건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요건.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주의토지 통행권의 발생 요건입니다. 요건. 민법은 이 요건 문제, 요건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요건 하에서만 통행권이 생기니까요. 아무 때나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이 요건이 구비가 되어져야만 통행권이 생겨요. 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진입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을 때 이걸 소위 학개론에서는 뭐라고요? 맹지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죠. 이 땅 맹지야, 맹지.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땅값이요, 주변의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토지 가치가 재평가를 못 받죠. 뭐가 없기 때문에? 통로가 없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통로가 있어. 어디로 있어? 돌아가는 길이 있어.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돌아가? 2시간 돌아가. 일로 도시가 뺑뺑 돌아가지고 2시간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 산 넘고 물 건너서. 산 넘고 물 건너고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2시간 돌아가는 길이 있어. 이렇게. 있네. 길이 있네. 그러면 여기 댕겨 못 댕겨? 통로로 여기 다녀 못 다녀? 이 문제가 생기죠. 있긴 있는데, 이 길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불편하죠. 너무 불합리하죠. 이럴 때는 있어도 이거는 없는 거하고 동일시해버려요. 위에 도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게 돌아가죠. 너무 길게. 있으나 부적합할 때. 적합하지 않아요. 이 통로로서 적합한 길이 아니다. 가령 길이 있는데 여기 농사를 지어야 돼요.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트랙터가. 그럼 트랙터가 다닐 정도 길이 되어야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트랙터가 다닐 정도의 높폭이 되어야 되는데 트랙터는 못 지나가고 사람 한 사람만 지나가. 사람 한 사람만. 그러면 이 길은 부적합한 거예요. 부적합하다. 그러면 여기를 통로로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좁다. 너무 좁다. 여기는 너무 위에 도로가 너무 길게 돌아가니까 너무 불편해. 너무 돌아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아. 좁아. 그러면 이거 길 있으나 많아져. 트랙터가 못 다니는 길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통로로 다녀. 이 권리가 통행권이다. 유념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도로가 있다. 있는데 일로 다니면 돼. 좀 불편해. 조금만 불편해. 한 5분이나 10분 돌아가면 돼. 일로. 돌아가면 여기 갈 수 있어. 그럴 때는 여기 통행권 안 생긴다. 그래서 뭐가 있을 때요? 위에 도로가 있을 때. 위에 도로가 있을 때 이때는 통행권 인정 안 돼요. 통행권 인정 안 돼. 안 되는 거야. 돌아가. 불편하지만 일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단 이게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자동차도 못 가고 트랙터도 못 가. 그러면 있으나 마나니까 여기 통행로 쓸 수 있어. 오케이. 통행권은 없을 때요. 없을 때하고 있는데 부적합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생겨. 1번하고 2번만. 위에 도로 있을 때는 안 생겨요. 두 번째는요. 위에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도로가 있는데 나 일로 위에서 가는 거 싫어. 인생은 직진이야. 내가 왜 돌아가야 돼? 여기 일로 가면 반드시 가는데. 반드시 가고 여기는 위에 도로야. 이렇게. 그럼 여기로 가는 게 더 편하죠.
일로 가면 15분 걸리고 여기로 가면요 5분이면 가 5분이면. 나 일로 갈 거야. 일로 가기 싫거든. 더 편리하게 여기 길 쓸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우회도로 있을 때. 편리하게 여기 직진해서 여기 쓸 거야. 여기 길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우회도로 없어요. 진입로 없습니다. 이 길도 없어요. 진입로 없죠. 맹지죠. 이때 여기에 이쪽에 아파트가 여기에 3만 가구가 들어온다네. 그래서 대단위로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래네. 예정. 그럼 지금은 안 지은 거지. 그랬더니 여기에 C하고 B가 이 땅 주인한테 요구를 했어요. 여기 대단위로 아파트가 크게 들어올 예정이니까 예정지니까 길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3m짜리 길을 10m로 넓혀달라. 이런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거는 예정이지 예정. 그죠? 그래서 이 통행권이라는 건 현재요. 현재 이 토지에 맞는 길이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니까 길을 더 훨씬 넓혀 주십시오. 이런 권리는 보장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이 아니라 언제죠? 장래죠. 장래 토지 이용을 위해서 여기 통행권 보장해 주셔. 이런 권리 없다. 인정 안 된다. 통행권 인정 안 된다. 통행권이 인정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야. 첫째는 누구? 우회도로 있을 때. 두 번째는 더 편리하게 나 우회하기 싫고 여기 직진으로 길 내줘. 이거 안 된다. 세 번째는 현재가 아니라 언제? 장래 이용을 위해서. 그죠? 장래 아파트 개발, 아파트 입점 예정이지라는 거죠. 예정. 이걸 위해서 길 넓혀달라.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 자,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로가 없냐, 그리고 부적합하냐. 그래서 인정 요건하고 조문을 먼저 볼까요? 조문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용도할 때 별표. 토지 용도는 미래요, 현재요? 현재 이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맹지일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얘죠, 얘. 여기를 통로로 쓸 수 있다. 이때 C가 명의신탁을 했어요. C 땅을 누구한테? 장모님에게 사위가 명의신탁을 해놨네, 이거. 그럼 여기는 신탁자, 여기는 수탁자. 사위를 명의신탁자, 장모를 명의수탁자라고 그래요, 수탁자. 그럼 여기를 통로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문제. 어느 날 A가 땅을 가봤더니요. 누가 다니는 거예요? 사위놈이 다니는 거지. 여기를 통로로 쓰겠다는 거지. 차 끌고 왔다 갔다. 꼴도 보기 싫은데 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 땅 명의가 장모 명의로 되어 있죠. 수탁자에게. 그러면 내부적으로는요. 사위하고 장모 내부적으로는 이 땅은 실소유주가 사위죠. 사위.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등기 명의가 수탁자, 장모에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통행권은 수탁자에게 있지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 왜? 대외적인 주인은 사위가 아니라 이 장모니까 수탁자니까.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는 할 때 토지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자를 말한다. 대외적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일로 돌아가는 건 과다한 비용을 요하죠. 그럴 땐 여기를 통로로 쓸 수 있다.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요. 이걸 통행권이라고 한다. 통행권.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개설할 수 있다. 통로 개설도 할 수 있다. 여기 길을 낼 수도 있다. 길 내줘. 통로 개설. 통행도 하고 길도 낼 수 있다.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손해가 가장 큰 대로 적은 대로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다. 적은의 별표. 그래서 길은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게 이거죠. 손해가 가장 적은 대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를 통행할 때는 누구 땅을? 남의 땅을 이 C나 B가 여기를 통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통로로서, 이 통로로서. 그럴 때 이 사람한테 얘네들이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 문제가 남죠. 2번, 2항입니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줘라. 이렇게 돼 있다. 보상해줘라 별표. 보상해야 한다의 별표. 그 말은 유상, 무상? 유상이다. 여기를 돈을 좀 내라 이거지. 왜? 남의 땅을 통로로 쓰고 있으니까 보상을 좀 해줘라 이런 뜻. 나눠서 내라, 나눠서 내라. 그럼 요건 해결됐어요. 두 번째, 효과 문제. 통행권 내용 문제 볼까요? 통행권의 내용. 자, 통행권이 생기면 첫째는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통로 개설할 수 있다. 두 가지예요. 통행이라는 거는 다니는 거지. 길을 다닐 수 있다. 누구 땅을? 남의 땅을. 이때 A를 통행지 소유자. A를 통행지 소유자. C는요, 통행권자. 통행권자. 그러면 통행권자가 누구 땅을요? 남의 땅을. 자기 땅을요, 남의 땅을. 남의 땅을 통로로 길로 다닌다는 거죠. 다니는 거. 이때 다닌다는 거는, 통행한다는 거는 이걸 점유한다는 뜻인가요? 점유한다는 뜻인가요? 길로 이용한다는 뜻인가요? 이용한다는 뜻이 점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C가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 주차장 만들어 놓고 지만 쓰는 거. 여기 나 주차장 만들 거야. 219주가 통로를 쓰려니까 여기 나 주차장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통행권자는 통로를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권리죠. 이용하는 권리. 이용해야 되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니다. 점유권이 없다. 배타적인 점유권. 야, 너 점유하는 거 아니거든. 여기다 점유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다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거 이상한 짓 하지 마. 그냥 길로 다녀. 그래서 통로를 뭐 하는 권리요? 이용하는 권리라는 거. 뭐 하는 게 아니다. 점유권 없어요. 오케이. 기출문제. 그럼 이용할 때 돈 내고 다녀, 안 내고 다녀? 돈 내라고 그랬죠. 유상이다, 유상. 이용할 때는 유상, 무상, 유상이다, 유상통행권. 여기 또 기출문제. 왜? 남의 땅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보상해줘야지, 보상을. 그 다음, 통로 개설할 수 있어요. 통로 개설을요. 통로 개설을. 그럼 개설하려면, 도로를 내려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위에 도로가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를 도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로 낼 때 돈 들어가네. 그럼 도로 낼 때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데 그 돈 문제가 또 걸리죠. 통로 개설 비용 들어가요. 통로 개설 비용. 그 문제로 또 해결을 해줘야 되죠. 통로 무슨 비용? 개설 비용. 이 돈은 누가 내? 돈은요? 상식이지. 길 다니는 사람, 길 다니는 통행권자. 통행권자가 네가 돈을 내는 거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통행권자가. 통행권자 네가 내는 거야. 네가 통로 남의 땅에다 길 내는 거잖아. 네가 돈 내는 거지. 통행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 소유자는 그냥 구경만 해. 가만히. 가만히 구경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통행권자가 어떻게 해요?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개설 비용을. 그러면 누가요? 땅 주인, 저 A 땅, 통행지 소유자, 이 땅 소유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A는 무슨 의무? 소극적 무슨 의무? 인용 의무. 소극적 인용 의무. 어떻게 하는 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걸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거죠. 청춘 남녀가 6개월 만에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래서 불이 타올라서 뽀뽀하려고 그래. 뽀뽀.
그럼 남자가 들이대죠. 그때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눈 감고 가만히 있어. 그때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하는 거? 가만히 있으라고. 얘는 어떻게 하고요? 들이대는 거죠. 얘가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소극적 무슨 의무? 인용 의무가 있다. 가만히 수용해줘. 그래서 시험 문제 거꾸로 25회 시험에 거꾸로 출제를 했어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 부담이다. 어느 게 맞느냐?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통행권자는 이런 요건하에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 자, 이거를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내용이 더 많은데 판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나머지 내용은 심화학습에서 몇 가지를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위에 줄 하나만 점검해 드릴게요. 맨 위에 줄 보시면 또라는 표현이 나오죠. 현재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나아가서 장차의 이용 상황. 거기 별표 넣어보실까요? 이 통행권이라는 건 현재죠. 현재 용법에 필요한 만큼 길을 이용하는 거지. 장차 여기 아파트 지을 거니까 아파트가 개발될 예정이니까 길을 넓게 50m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없다. 장차 이용 상황에 밑줄이요. 아파트 개발 예정. 이거를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 정하는 거.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통행권의 내용. 기억. 통로 개설할 수 있죠? 이때 비용은 누가 내요? 통행권자 부담한다. 별표. 25회 기출. 그 다음 니은. 통행지 소유자.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극적인 수인 의무. 수인 의무가 무슨 뜻? 가만히 있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 누가? 소유자. 소유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니은 됐어요. 다음. 디귿. 배타적인 점유권 등은 없습니다. 통행권은요. 여기를 점유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위에다 디귿 옆에다 적으세요. 길로 이용하는 권리다. 이용하는 거지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6번 통행권의 변경 및 소멸입니다. 자, 그래 여기를 통행권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A가 갑자기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네. 나 여기다 건물 질 거야. 전원주택 나 여기다 세울 거야. 그럼 길 막아버렸죠. 어디로 다니라고? 나 여기 어디로 다니라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여기 내가 건물 쓰면 되는데 내 땅인데 내 맘이지. 그럼 건물 짓게 되는 거지. 대신에 어디를요? 그럼 여기로 쓰니 이쪽으로 다니지 말고 일로 돌아가. 이렇게 여기 돌아가라고. 이것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통행권은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여요. 변경해요. 이동도 하고. 통행로는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가요. 여기다 또 건물 짓게 되면 또 움직여가요. 길은. 그걸 통행권의 변경 문제라고 그래요. 변경. 그래서 변경의 기억 읽어보시겠습니다. 통행권은 지역권하고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밑줄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별표. 토지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지면 통행권자는 주의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보다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서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옮겨야 돼. 길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통행권은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니은 가시면 254페이지 니은. 통행권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으로 대로가 큰 도로가 뻥 뚫렸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통행권 없어지지. 다니면 안 되지. 일로 다녀야지. 일로. 통행권이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져요? 통로가 이쪽이 뻥 뚫리면. 통로 개설이 되면.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 개설의 별표. 공로. 길이 뻥 뚫렸다. 큰 길이. 그러면 통행권은 소멸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요.
무상통행권 220조는 심화학습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 통행권을 그래서 219조 통행권을 이렇게 길이 없으면 남의 땅을 통로로 다닐 수 있는 권리를 219조가 민법 219조가 보장을 해주죠. 그리고 219조를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모든 길은요. 모든 길은 219조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219조로 통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길이 없으면 219조가 여기를 통행하라고 알려줘야 알려줘.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중요한 판례들이 있는데 그거는 심화학습에서 소개를 하고요. 자, 오늘 소유권의 개념에서 범위까지 연결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시효 아주 내용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